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위해 행복한 사람은 열심히 뺄셈을 한다. 잘 살고 싶다면 뺄셈을. 1. 필요 없는 것을 없애라.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문화적 흐름인데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는 미니멀 라이프로 나아갔다.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살펴보면 유행이 지난 옷과 신발, 마트에서 할인할 때 받은 사은품 등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을 것이다.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며 버리지 못하다 보니 집안에 점점 물건이 늘어난다. 수납 공간마다 물건으로 가득하다. 언제 사용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물건들이 많다.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삶에서 진짜 필요한 물건은 어느 만큼일까? 우리는 나중에 쓰려고 많은 물건을 사두지만 99%는 필요 없는 것들이다. 삶은 원래 단순한데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진다. 버리고 없앨수록 더 쉽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여백의 미를 두자. 일상에, 공간에, 생각에, 무의 깃들, 다채로움을 상상하며. 2.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라.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 SNS를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런저런 채팅과 교제를 통해 친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사교 활동을 줄이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사람들의 존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쓸데없는 사교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사교 활동에 목을 맬 때 맺어지지 않는다. 많은 친구보다 2~3명의 중마고우가 더 낫다. 3. 불필요한 욕망을 버려라. 한 퇴직한 지인이 자녀들은 바쁘게 사느라 아버지를 돌볼 수 없고 그도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실버타운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물건 중에서 가져가야 할 물건을 생각해 보았다. 집안의 많은 물건 중에 지극히 한정된 물건만 옮겨야 했다. 빼곡한 집기와 물건 더미 속에서 그는 즐겨 입는 옷 몇 벌과 책 몇 권 등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간소하게 챙겼다. 그러고 그는 실버타운에 입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간직하고 있던 소위 부는 쓸데없는 것이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었을 뿐. 그건 사실 이 세상에 속한 것일 뿐이다. 진리다. 사람은 잠잘 침대 하나, 살아갈 집 한 채, 3끼 식사면 충분하다. 세상에 우리는 본래 즐거움을 위해 왔으나 만약 재산을 탐닉하고 자신의 몸을 탐닉하면서 욕망이 커지면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세속에 대한 욕망이 없어야만 의연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때라야 자유로울 수 있다. 4. 불필요한 명예나 이익을 가볍게 보라. 부처는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 때문에 힘드니 차라리 그것들을 내려놓고 땅에서 부처가 되어라 라고 말했다. 명예와 이익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정신을 괴롭힌다. 우리는 사실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왔으나 명예나 이익 때문에 기쁨을 잃었다. 명예와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물질이 배를 채워주지만
공허를 달래줄 수는 없다. 명예가 나를 높여주지만 겸손을 앗아가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권력이 힘을 주지만 공감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한다. 5. 뺄셈을 잘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부족한 줄만 알지 만족할 줄을 모른다. 자신의 목숨을 사랑할 줄 안다면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는 어렵다. 실속이 있으려면 명예를 버리고 명예를 얻으려면 실속은 버려야 한다. 인생은 마치 뺄셈을 하는 것과 같다.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줄어든다. 잘 지내는 삶과 편안한 삶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다. 소위 큰 도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인생의 가장 멋지고 매혹적인 점은 번잡한 것을 지우는 법을 배우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에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 모든 생각을 실현할 필요가 없고 제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모든 명예와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고 가볍게 여겨라.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담백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단순함을 추구해야만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 끊임없이 뺄셈을 하고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단순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며 가장 얻기 힘든 것임을 알게 되리라. 멀티족은 되기 싫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멀티족이라고 부른다. 최근 2년간 멀티족은 유행어가 되어 국경을 뛰어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여러 직업을 겸한다. 사람들은 퇴근 후에도 자신의 멀티 능력 개발을 잊지 않는다. 평생 한 가지 일만 한다는 생각은 이제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만약 하나의 신분이 하나의 꼬리표라면 이제는 몸에 달린 꼬리표가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멀티족으로 살아가는 이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멀티족의 단점도 분명했다.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적이다. 몇 년간 팽이처럼 자신을 돌리느라 바쁠 때는 수면 시간이 4-5시간에 불과했고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머리를 감을 때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에 속한다. 나의 능력은 눈앞에 주어진 한 가지 일을 하는 정도였다. 유행이라고 해서 여러 영역으로 신분을 바꿔가며 사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과 같았다. 물론 최선을 다하면 안 될 것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돈을 버는 일에 관해서 이전에 나는 늘 남이 벌 수 있는 돈이라면 나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남이 영위하는 삶은 나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어떤 돈은 정말 내가 벌 수 없고 어떤 삶은 정말 잘 못 살고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달리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물 만난 고기처럼 사는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매 순간 힘들 수도 있다. 평생에 몇 가지 다양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멋지지만 한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루하루의 노력과 물방울로 돌을 뚫는 것 같은 인내심, 그리고 인생에서 뺄셈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에게서 과한 것을 덜어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만약 지금 조금 버겁다면 빠름의 쾌감보다 느림의 미학을 감상해보자. 생각보다 환상적일 수 있다. 최근 대단한 장인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오늘날 유행하는 멀티족과 비교했을 때 나는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 그들, 장인이 좋다. 장인들의 한 가지 공통된 정신은 진중함과 끈기다. 장인 정신이란 단순히 기술, 공법이 아니라 이념이고 정서를 말한다. 그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업이 이미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든 그렇지 않든 진정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삶은 무미건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매 초마다 빠져들며 매 순간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최상으로 해낼지 궁리한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장인일 뿐만 아니라 고집쟁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 완강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월을 견디며 진정한 세월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공예품을 만들어낸다. 어떤 업종에서든 장인 정신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기쁨이 있고 근심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면의 기쁨이 있고 과거가 준 경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길을 걸었고 이기적이고 냉담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모두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나아갈 원동력과 양분으로 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서툴지라도 당신을 응원합니다.